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수국 지역별 꽃눈 분화 시기, 그 다음에 거의 끝나는 시기와 휴면에 들어가는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안녕하세요. 야상TV입니다. 자, 수국의 꽃을 피우기 위한 첫 관문은 뭐니 해도 물주기죠. 이건 뭐 만구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꽃을 이제 피우게 되면 진 꽃봉오리를 빨리빨리 잘라줘야 되는데 이걸 얼마나 적정한 시기에 빨리 잘라주느냐에 따라서 또 꽃눈 분화가 또 어떻게 잘 되느냐 마느냐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꽃눈 분화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면 나머지 전에 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꽃눈 분화라는 꽃눈이 화합 분화라고도 하는데 꽃눈이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 이게 또 물론 생겼다고 다 꽃을 피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눈 보호를 하기 위한 겨울나기 보온이죠. 보온. 이게 안 되면 꽃눈이 분화되더라도 이게 얼어 죽으면 그냥 바로 깻잎 수국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겨울철에 수분 공급인데요. 여러분들 겨울철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 같지만은 보통 20일 한 달 정도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물을 꼭 공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건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큰 것만 말씀드린 건데 여섯 번째는 이제 봄에 하는 그 쓸데없는 잔가지 또 솎아주는 거 또 거름 비려주기 이게 되겠습니다. 또 뭘 먹어야 사니까요. 자, 그 외에도 열거하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년 재작년에 제 영상에서 한 15가지를 올려놓은 것도 있고 세부적으로 하면 더 많은 것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답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제가 그동안에 쭉 화훼 쪽에 일을 해왔고 수국을 또 키워보고 하면서 또 공부한 것을 정리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나름 신빙성이 좀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아닌 것은 아님을 미리 밝혀드리기 때문에 댓글 거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럼 왜 아직 꽃눈 분화 시기가 멀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떠느냐 이러시는데 지금 강원도라든지 뭐 이런 데는 곧 닥쳐옵니다. 그렇게 시기가 멀지 않았어요.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월 16일인가요? 보통 10도에서 20도 사이에 많이 진행이 되고 그 이하에서 되지만 보통 수국은 5도 정도 전후가 되면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쉬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해담은 전에 꼭 지켜야 할 사항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4가지 5가지 사항이 선행이 돼야 꽃눈 분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 그 날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에 이걸 잘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깻잎 수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를 제는 사람들 생각에서는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더욱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올해는 뭐 늦게까지 좀 비가 오고 또 지금 뭐 가을 양말하고도 해서 거의 9월 한 8, 9일까지 비가 오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어쨌거나 물을 자꾸 말리시면 안 돼요. 물론 간혹 적당히 말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굶겨놔야 또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말리는 거를 횟수를 자제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그늘이 없는 곳이 되는가 그 다음에 개활지 같은 데 있는 수국 화분에 심어 가지고 특히 땅 위보다는 콘크리트 같은 데 위에 선반 위에 올려놓은 것들은 하루에 뭐 한 번 가지고도 안 됩니다. 2번 정도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비 오는 날은 아니죠. 그렇게 자꾸 물이 말리시면 꽃눈 분화에 큰 악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지금은 비료를 줄 시기가 아닙니다. 제가 8월 초인가 7월 말인가도 영상을 올려놨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주지 마세요. 자기가 다 스스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비료를 자꾸 주게 되면 영양제를 주게 되면 질소질이 아무래도 과잉 공급에 의해서 윗자라게 되고 도장질을 초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꽃눈 분화가 안 되죠. 사람이나 식물이나 풍족하고 편하고요. 너무 좋으면은 그런 조건이 잘 돼 있으면 일일이만 뭐 먹고 놀자꾸나 판입니다. 하기 싫거든요. 인간이나 똑같습니다. 식물도 편하면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다급하고 필요하고 부족해야 뭔가 하는 거지 편하면 안 합니다. 자꾸 뭘 해주고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꼭 꽃눈 분화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는 좀 주의를 하시고요. 꽃눈 분화 되기 전에 또 시작되는 점
미리 해야 될 네 가지 중에 세 번째는 온도입니다. 사실 남부나 중남부 같은 경우는 뭐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서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데, 뭐 이 지역도 높은 산간 지방은 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경기 북부라든가 서울 넘어 춘천이라든지 뭐 경북 산지, 영주 봉화동 같은 데 이런 데는 태백 같은 곳은 이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서 이게 곤두박질 치면 또 쿵 하고 충격이 가거든요. 이게 뭐 잠깐이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한 3, 4일이고 여러 날 되다 보면 식물도 거기에 적응하기 때문에 꽃눈 분화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기에 대응하다 보면 그걸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대응 못하고 잘못되면 휴면 상태로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꽃눈 분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온도는 뭐 방법은 없어요. 밖에서 키우시는 분은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베란다라든지 가게라든지 어떤 온실이든지 이런 데는 뭐 되겠죠, 그게. 하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자연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 특히 밖에 있는 데는 그럴 때는 비닐이든지 뭐 보온덮개라든지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셔가지고 그걸 조절을 잘 해서 휴면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악영향이 안 끼치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자, 지금부터 아니면 이후라도 옮겨 심기 하시면 안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난 내년에 깻잎 수확하고 꽃 포기하겠어 이러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옮기지 마세요. 화분이든 땅이든 옮기지 마십시오. 이거는 마지막 스포트로 올려가지고 쭉쭉 영양 성장을 해가지고 꽃눈 분할을 해서, 보통 가지가 우리가 이제 눈 매디가 4개 5개는 돼야 기본적으로 자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드리다 보면 뭐 암만 화분갈이 할 때 잘 조심한다 해서 뿌리도 건드리고 되고 스트레스 주게 되고, 이런 거는 결국은 마라톤 선수가 막 달리고 있는데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이때는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꽃눈분해가 또 문제가 생기고, 나무가 자기 살려고 온 힘과 신경을 다 그것에 쏟다 보면은 꽃눈분해 안 돼요. 역시 그것은 물 건너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꽃눈 분화를 하는 각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편의상 6개 권역으로 제가 나눠놨고요. 이건 온도가 비슷한 분포로 약간 따져서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각 지역별 꽃눈 분화 시기, 그 다음에 마지막 휴면 시기, 이거를 쭉 해놨기 때문에 일단 도표를 보여드리고 그 내용은 바로 제가 설명을 이걸 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2년도 온도 모니터링 한 제가 예상치거든요. 제가 이제 1년 동안의 그 온도, 각 지역의 온도를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걸 나눴는데, 여기도 보시면 1권역, 거기에서 제일 중심 춘천, 2권역 강남, 3권역 대전, 4권역 대구, 5권역 광주, 6권역 제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벌써 이 춘천이나 이 강원도 경기 북부는 벌써 9월 초면은 분화가 시작이 됩니다. 온도가 벌써 그만큼 20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밤의 온도가. 그래서 중간 정도면 벌써 20일 정도면 되고, 벌써 9월 말, 올해 9월 28일이 29일이요. 29일이 추석입니다. 올해 추석이 좀 늦는데 보통 그 정도 되면은 거의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온도 편차가 좀 있고 날짜도 뭐 한 5일 정도, 길게는 한 뭐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은, 이게 작년만 한 게 아니고 21년도 거도 제가 계략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휴면기 시작은 벌써 10월 달이면 이제 대관령이나 한계령 같은데 뭐 10월 초면 이제 단풍이 벌써 들기 시작하죠. 그럼 그런 지역은 벌써 온도가 벌써 많이 떨어지니까 휴면기에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식물이든지 사람이든 식물이든 휴면기에 들어가면 모든 동작, 모든 성장을 멈춘다는 얘기죠. 잘 안 보이는 자막은 이 화면을 참고하세요. 아마추어라 잘 못합니다. 빨리 프로가 돼야 될 텐데요. 죄송합니다. 쉰다는 얘기죠, 이게. 동물은 동면에 들어갈 거고, 사람도 여름에 휴가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권역 같은 데도 보면은 벌써 중간 지점이면 25일 정도면은 추석 때쯤 되면 벌써 중간 정도 하고, 10월 좀 넘어서 단풍이 좀 시작된다 그러면 보통 설악산이 한 5일에서 10일 정도 되나요? 그러면 벌써 여기는
2권역은 벌써 거의 끝난다는 얘기죠. 말이면 벌써 휴면이 들어가고, 그 3권역 대전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합니다. 이쪽이 강릉 이 동해안 벨트가 바람이 강해져야지 은근히 따뜻합니다. 지역이. 또 일부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화과가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울진 같은 데는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11월 초 정도면 10월 말 11월 초 벌써 휴면이 들어가고요. 대구권역도 약간 비슷합니다. 대전하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나지만 거의 이 부분은 비슷해요. 물론 여기 중에서 대구로 지나갔는데 봉화라든지 영주는 더 춥겠지만 일부 지역은 빼고, 그 다음에 5권역 광주 같은 경우도 벌써 21일 정도면, 작년 같으면 이때면 추석이죠. 이렇게 돼서 10월 벌써 중순경 되면은 거의 끝나고 요 시작점이 된다는 얘기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벌써 거의 추석쯤 돼서 시작을 해서 11월 말 이때쯤 되면 이제 광주 쪽에 내장산 단풍이 이제 절정기에 들어가는 시기인데, 벌써 여기는 이때 끝나서 11월 말이나 돼야 휴면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주도나 이 남해안 쪽은 좋은 게 뭐냐면 성장 기간이 길어서 꽃도 오래 볼 수가 있죠. 꽃노무라도 늦게 되더라도 충분히 생육이 되니까 잘 되고 모든 게 최고죠. 그래서 그 수국의 축제 같은 거가 많이 식재돼 있고 아주 많이 신고 하는 지역이 대부분 보면 이 남부 해안 지방하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 쪽, 그다음에 제주도 이런 쪽에 많이 있고, 일부 이제 전남 지역의 섬 지역 이런 데 많이 심어져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물론 공주의 유구읍에 있는 거기도 굉장히 많이 식재가 돼 있지만 그 부분도 약간 분재 비슷하게 돼서 지역이 약간 이렇게 분지죠, 분지. 그런 지역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 올라가면 이제 겨울에 뭐 월동이 좀 어렵다든가 꽃눈 분화가 늦게 된다든지 또 꽃볼을 잘못 잘라준다든가 꽃 순치기를 7월 말에는 그런 데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줬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고 깻잎 속이 해년마다 생기고 우리 집만 깻잎 생기고 그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벌써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7월쯤에 막 물론 뭐 6월 말에 피는 지역도 있지만 늦은 데는 7월 초에 피면 벌써 7월 말에는 잘라야 되는데 꽃도 다 보지 않고 잘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차일 비율 미루다 보면 7월 달이 넘어가고 8월 달이 넘어가면 그때는 순치기를 하면 안 되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꽃봉오리 들어간 걸 자른다든지 그때 잘라서 성장이 늦게 되면 기본적인 5마디, 4마디, 5마디가 안 자라면 자기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내년에 꽃이 필 수 있는 꽃물 분할을 할 이유가 없고 하지도 않다는 거죠. 굉장히 똑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자료가 많고 방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이걸 축소하다 보니까 좀 말도 좀 빠르고 의사 전달이 좀 잘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권역별 6개로 나누는 거 하고 6개 권역별 그 꽃눈분화 그 자료 도표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짠 건데 그거가 이제 화면에 좀 덜 나온 부분이 있는 거는 앞부분에 제가 사진을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정지 화면을 보시다 정지 화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좀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여러분 많이 지루하실 텐데 되도록 좀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이팅!